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회장님, 이 여자 회장님 댁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하루 앞두고 들은 이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던 제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토록 큰 사기극에 속아 넘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꽤 큰 건설회사를 일궈낸 최 회장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부 300년 희망. 저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300년 종갓집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이자 자존심이에요. 대대로 종손이 이어받아 관리해왔고 저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 집과 종손의 책임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 이 종갓집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종손으로서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렇게 40년을 달려와 중견건설사를 키웠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민호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제 외아들로 48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회사 일은 제법 잘하는 편이지만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여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나중에 천천히. 민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종갓집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나이만 먹어가니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도련님 결혼은 언제 시키실 겁니까? 종갓집이 대가 끊기면 어쩌시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며느리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거래처 임원인 박상무가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제 대학 후배 중에 아주 훌륭한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인품도 훌륭하고 집안 배경도 깔끔해요. 나이는 40 초반인데 일에 집중하느라 결혼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박상무는 민호보다 8살 가까이 어린 여성이지만 요즘 시대의 나이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를 품고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한지아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단정한 차림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변호사라고 해서 혹시 도도하거나 거만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변변찮은 집안 출신이지만 민호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아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첫눈에 호감이 갔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가족 배경을 듣고 나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전라도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했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자수성가한 지아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고생이 많으셨군요.
훌륭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집안도 원래 양반 가문이었지만 제 아버지 대에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에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도 지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아들이 지아와 있을 때는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지아가 법률 상식이나 회사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면 민호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아 씨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민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드디어 종갓집의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아와의 만남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처음 만난 지 석 달 만에 민호가 청혼을 했고 지아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민호야, 결혼식은 우리 종갓집 마당에서 하자. 전통 혼례로 치르면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구나. 하객들도 한옥 정원에서 야외 예식을 하면 정말 좋아할 거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4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저는 지아를 따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아야, 우리 종갓집 한옥은 300년 동안 종손이 대대로 이어받아온 집이란다. 원래는 내가 죽은 후에 민호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미리 증여하려고 해. 결혼 후에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거라. 물론 명의는 민호와 지아 공동 명의로 해줄게. 지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그건 너무 과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귀한 집을 저희에게 주시다니. 아니야. 지아는 이제 우리 종갓집의 며느리가 될 거니까. 종부로서 이 집을 잘 지켜주길 바래. 그리고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면 이 집에서 키워줘. 아이들이 한옥에서 자라면 인성도 좋아질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믿어주시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아는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민호도 그녀를 만난 후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각본을 짠 것처럼 말이죠. 2부 출장 세탁소 김 사장.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예복들과 신부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종갓집에서 쓸 고급 혼수 의류들을 어디에 맡길까 하는 문제였죠. 요즘 세탁소들은 믿을 수가 없어. 비싼 옷 맡겼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말이야.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고향 후배인 김 사장이었어요. 김 사장은 젊은 시절 함께 서울로 올라와 고생했던 사이였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에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 출장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고급 의류 전문으로 방문 수거와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였죠. 하지만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김 사장한테 이번 일을 맡기자. 어차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일도 도와주고 일석이조지.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나야 오랜만이지? 아,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들어봐,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 예복이랑 신부 의류들 세탁을 자네한테 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 물론이죠. 제가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고급 의류 전문으로 하는데
회장님 댁 일이라면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고맙네. 신부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는데 거기로 가서 짐을 수거해줘. 웨딩드레스랑 명품 정장들이 많다고 하더군. 특히 큰 트렁크에 보관된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조심히 다뤄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가서 수거하고 최상의 상태로 세탁해서 종갓집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김 사장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믿고 맡길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김 사장은 지하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고 해요. 지하는 김 사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김 사장님이시죠? 아버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내일이 결혼식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준비해둔 옷들이에요. 이 웨딩드레스랑 명품 정장들, 그리고 저기 큰 트렁크 안에도 중요한 옷들이 있어요. 전부 당일 아침까지 세탁해서 종갓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제가 밤새 작업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트렁크를 열고 의류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지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 잠깐만요. 급한 전화네요. 제가 복도로 나가서 받을게요. 그냥 편하게 짐 싸주세요. 지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어요. 김 사장은 계속 트렁크 속 의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깊었고 맨 밑바닥에는 여러 겹의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김 사장은 혹시 그것도 세탁해야 할 물건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혹시 결혼식 때 쓸 음악인가? 김 사장은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예식만 남았네. 내일 혼례만 치르면 종갓집 한옥 명의이전은 끝이야. 공동 명의로 받는다고 했으니 내 지분만 절반이잖아. 그 집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최소 100억은 넘어. 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 받으면 50억은 가볍게 손에 쥐는 거지. 김 사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 노인네는 정말 순진해. 내가 불쌍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믿더라고. 우리 엄마가 파출부일 했다는 소리에 눈물까지 글썽이던데 웃기지도 않아. 우리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는데 말야. 법대 나온 변호사가 그런 거짓말 하나 못하겠어? 이어서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혹시 들통날 위험은 없고? 걱정 마, 오빠.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최민호 그 멍청이는 나한테 푹 빠져서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결혼하고 딱 2년만 참으면 돼. 그 사이에 슬쩍 다른 여자 만나는 증거 몇 개 만들어 놓고 이혼 소송 걸면 끝이야.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재산 분할 소송은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고. 그래, 종갓집 한옥 50억에 건설회사 지분까지 받아내면 대박이지. 나도 너 소송 도와줄 테니까 수임료 푸짐하게 챙겨줘. 당연하지, 오빠. 우리 대학 때부터 같이 일해온 사이잖아. 이번 건으로 강남에 큰 로펌 하나 차리자. 박지훈 한지아 법률사무소. 어때? 간판도 멋있잖아. 좋아. 내가 거래처 임원으로 위장해서 최 회장한테 너 소개한 보람이 있네. 연기 진짜 잘했지? 대학 후배라고 하면서 순진하게. 김 사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종갓집 노인네가 세탁소 사장한테 짐수거 맡기라고 했을 때
진짜 웃겼어. 그 양반이 고향 후배라면서 불쌍해서 일 좀 주려고 한다는데 나는 그냥 네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적으로 굴었지. 속으로는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뭐 생각하면서 말이야. 지아야, 너 진짜 연기 대상감이다. 나도 너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완전히 속았을 거야. 김 사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짐을 쌌어요. 지아가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김 사장님 다 정리되셨어요? 네, 사모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종갓집으로 배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김 사장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회장님께 당장 말씀드려야 하는데. 김 사장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세탁물에 문제라도 생겼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종갓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30분 후 김 사장은 종갓집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신부분의 오피스텔에서 발견한 겁니다. 트렁크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모든 내용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니야, 김 사장 자네 잘못이 아니네. 오히려 자네가 발견해준 덕분에 큰 화를 면하게 됐어. 고맙네. 저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들으며 세부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 여자와 박상무의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 상황, 과거 이력까지 전부 다요. 48시간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한지아의 어머니는 파출부가 아니라 평생 전업주부였고 아버지는 지방 중소기업 사장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1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었죠. 지아는 명문대를 나온 건 맞지만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등록금을 전액 대주셨어요.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상무와의 관계였어요. 둘은 대학 동기가 맞았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박상무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여러 건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짜고 우리 집안을 노렸구나.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이 두 사람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전 부산의 한 재벌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박상무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처벌할 수 있겠군. 네,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사기 공모, 결혼 사기, 재산 편취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 민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저는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결혼식 준비에 문제라도? 앉아라. 그리고 이것 좀 들어봐.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무심코 듣더니 내용을 이해하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 사장이 지하 집에서 발견한 거다. 우리가 속았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민호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너무 결혼을 서두른 탓이야. 아닙니다,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리가 없었는데 그걸 믿고 싶었던 거죠. 민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들이 그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결혼식을 취소하겠습니다.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아니다, 민호야. 네? 그럼 어떡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조금 각본을 바꿀 거야. 저는 민호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제 뜻을 이해하고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결혼식 당일 복수극.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종갓집 마당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한옥 정원에 마련된 야외 예식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김 사장이 밤새 세탁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드레스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신부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박상무도 하객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부의 은인이라도 되는 듯 뿌듯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식순을 진행했고 신랑 신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100여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서약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민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아 씨, 저는...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식만 남았네. 내일 혼례만 치르면 종갓집 한옥 명의전은 끝이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노인네는 정말 순진해. 내가 불쌍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믿더라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아와 박상무의 대화가 모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신부 측 하객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2년만 참으면 돼.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 받으면 50억은 가볍게 손에 쥐는 거지. 지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단상에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배치해둔 경찰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한지아 씨, 결혼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박상무도 도망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박지훈 씨, 사기 공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들의 녹음 파일,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거짓 신상 정보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겁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지아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민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 녹음은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에요. 사랑이라고? 너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네가 한 모든 행동은 계산된 사기극이었어. 우리 아들의 진심을 이용해서 재산을 뜯어내려 했잖아. 경찰은 두 사람을 연행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객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실을 공개하고 두 사기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회사 임직원들과 오랜 지인들은 제 결단을 지지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김 사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사장,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큰 화를 당할 뻔했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울 때 회장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습니까? 아니야, 자네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지을 신규 아파트 단지 안에 세탁 클리닝 업체를 김 사장을 대표로 전속 계약을 맺고 싶네. 김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과분하지 않아. 자네가 발견한 증거 덕분에 우리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 뻔한 걸 막았네. 그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지. 회장님. 게다가 자네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번 계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들도 더 고용하게. 우리 회사 임직원들 개인 의류까지 맡기면 일거리가 엄청날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 사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을 잘못 믿어서 화를 당할 뻔했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에서 둘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최민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 녹음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과거 부산 재벌가 사건과의 연관성, 거짓으로 꾸민 신상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상세한 범행 계획이 담긴 녹음 파일이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이 정말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본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 한지아는 자신의 가족 배경을 완전히 조작했고 피고인 박지우는 거래처 임원으로 위장해서 제 신뢰를 얻었습니다. 둘은 공모해서 우리 종갓집의 재산을 노렸고 제 아들의 진심을 이용했습니다. 민호도 증인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피고인을 사랑했습니다.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던 제게 그녀는 기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아와 박지우는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한지아에게 징역 3년, 피고인 박지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지아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매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밥은 먹었니? 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자.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민호야, 이러지 마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어요. 민호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 상처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민호는 눈물을 보였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이 모든 걸 일구셨는데 저는 그것도 지키지 못할 뻔했잖아요. 아니야, 넌 한심하지 않아. 사랑에 진심인 사람이 어떻게 한심할 수 있겠니? 오히려 진심을 다해 사랑할 줄 아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종갓집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한옥의 처마 아래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사업이 안정되어 직원도 늘렸고 새 차도 한 대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지점도 하나 낼 예정입니다. 그래? 잘 됐네. 자네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하구만. 회장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가? 사촌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올해 35인 처녀입니다.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성격이 정말 좋아요. 혹시 도련님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글쎄, 민호가 아직. 아버지, 괜찮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마당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민호야, 천천히 알아가거라. 급할 것 없어. 그날 저녁 저는 종갓집 사랑채에 앉아 오래된 족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선대 어른들이 남긴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신의지교 천년부유. 신의로 맺은 인연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아는 모든 조건이 완벽했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반면 김 사장은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었지만 진심과 의리가 있었습니다. 사부. 진짜 결혼식.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김 사장의 사촌 동생인 은수와 천천히 연애를 했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어요. 은수는 지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 강사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민호 씨의 재산이나 집안 배경은 관심 없어요. 그냥 민호 씨라는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민호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은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녀는 민호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줬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종갓집 마당에서 열렸어요. 1년 전 그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신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혼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축사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의 요청에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민호야, 은수야,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우리 종갓집이 300년 동안 이어온 가풍이란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하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김 사장과 함께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김 사장,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화를 면했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얻게 됐어. 아닙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는 평생 사업만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만했어. 하지만 1년 전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지. 진짜 중요한 건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진심이라는 걸 말이야. 회장님, 그 녹음기를 발견했을 때 정말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혹시 결혼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야, 자네가 그때 말해줘서 천만다행이었어. 만약 결혼이 성사됐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 화를 당했을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는 민호와 은수가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어요. 결혼 후 은수는 종갓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년 전 지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옥을 신혼집으로 내어줬어요. 은수는 종갓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300년 된 한옥이라니 정말 귀한 문화재네요. 이제부터 이 집은 자네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생각하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 집을 잘 보존해줘. 우리 선대 어른들이 지켜온 집이니까. 물론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은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는 한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전통 살림을 익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종부답더군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업을 일구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났죠. 한지아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첫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한다는 것. 둘째,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셋째,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인품과 신이라는 것. 지아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진심과 신이었죠. 반면 은수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김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알려준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아는 위기의 순간 본색을 드러냈고 김 사장은 위기의 순간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지금 저는 종갓집 사랑채에 앉아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사라질 뻔했네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어서 화를 당할 뻔했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덕분에 구원받은 이야기.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기꾼과 평범해 보이지만 진심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300년 종갓집을 지킨 한 가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세요. 그것이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300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앞으로 손주들이 뛰어놀고 며느리 은수와 아들 민호가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